반짝반짝 빛나는 책모닝 925일 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925일 차고요. 음, 진상 고객은 과감히 버려라. 그래서 174페이지죠. 다시 또 한번 읽어볼게요. 한 네 번째 줄까지 읽었는데, 우리가 버릴 고객, 버릴 또 다른 고객은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하는 유형입니다. 우리는 이런 유형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허황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허황된 사람들은 늘 피해망상적이고 골치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비난합니다. 일을 잘해준 뒤에도 우리는 우리의 평판을 망쳐놓습니다. 이들은 무정한 마음과 만성화된 심술에서 삶의 동기를 얻는 듯합니다. 심술에서 삶의 동기를 얻는데요. 무정한 마음과 만성화된 심술에서 그렇죠? 예. 에고의 자체가 그렇죠. 에고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 자세가 경멸에 차 있습니다. 이들을 위해 일하다가는 녹초가 될 수 있습니다. 이들은 결코 만족하지 않습니다. 불만에 찬 보금자리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만에 찬 마음을 보금자리로 삼는다는 거죠. 불만에 차 있는 게. 그러니까 습관이 되어 있어서 신념을 바탕으로 해서 습관이 되어 있어서 그게 이제 익숙해져서 이제 그게 나인 줄 모르는 거야. 끊임없이 그 에고에 내가 생각하는 거와 내 자체의 나의 그 신념으로부터 생긴 그 에고의 의도 자체를 제대로 안다면 깜짝깜짝 놀래죠. 나에 대해서 나를 알게 되면 놀래게 돼요. 아, 이러고 있구나. 아, 이것 때문에 이렇구나라는 게 이제 계속 알아지면은 그래서 이게 알기 싫어서 공부하다 말고 가시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결국은 그 신념대로 사니까 끝까지 바꾸지 않은 다음에는 언젠가는 계속 이제 이러고 산다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세상에서 결함만 봅니다. 결함이 보이죠. 제 기준에서 틀린 것들의 결함이 막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해주든 충분히 잘해 준 일이 될 수 없습니다. 이들을 버리세요. 그러니까 잘 해줘도 항상 결함만 보기 때문에 이들을 버리세요. 버려야 되는 게 맞을까요? 버리라고 했는데 턱 버려버릴까요? 다 버리면 남는 게 하나도 없죠. 남는 사람이 하나도 없지 싶어요. 다 버리죠. 남편도 버리죠. 애 버리죠. 뭐 다 버려요. 그냥 옆에 주변 사람들 다 버리면은 남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바로 그렇게 도전적이고 싸울 듯한 태도로 진료실에 들어왔던 환자가 생각납니다. 여자는 제 자격증들이 진짜인지를 알고 싶어 했고 졸업장을 다 보고 오자고 요구했습니다. 입증하지 않은 채 제가 모종의 돌팔이나 사기꾼이라도 된다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저는 여자에게 이야기 꽉 차서 그녀 같은 사례를 진료할 시간이 없고 상담한 것에 대해 청구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환자가 왜 필요합니까? 이 여자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또 괴롭힐 것입니다. 사람들이 일을 잘해 주더라도 그들에게 골칫거리를 안겨줄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늘 지킨 금언은 사람을 못 믿는 사람을 믿지 말라는 말입니다. 사람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하니까 못 믿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자신이 못 믿을 사람들이니까요. 내가 나를 못 믿으면 상대방을 못 믿어요. 근데 뭐 그들만 그런 게 아니라 나도 그런데 뭐 여러분들은 다 믿던가요? 다 믿던가요? 제가 시크릿을 3월 4일 5일 날 가잖아요. 왜 그렇게 저 말씀이 쉬운데 정말 쉬운 거예요? 쉬운데 이해는 하는데 진짜 실제 이거를 적용을 해서 하는 게 진짜 와닿으면서 이거네라는 게 그렇게 지금도 계속 시크릿만 한다면 내가 원하는 것만 한다면 야 어마어마하겠죠. 근데 뭔가 다른 생각들이 치고 올라오고 치고 올라오는 그 마음 안에서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생긴 신념이 있단 말이에요. 살아오면서 신념. 그게 이제, 아니, 그 전에 뿌린 게 없어도 잘 된다는 거죠.
아, 그거 진짜 이해 안 되더라고요. 왜 내가 믿고 있었던 게 뿌린 대로 이룬다라는 거를 여태까지 믿고 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 뿌려도 시크릿만 하면 이루어져 하는데 그 말씀이 이상하다라고, 아닌데 왜 저런 말씀하시지? 하는 그런 게 있었어요. 중간에 이제 강의일 때. 그 빨리 질문을 했으면 되는데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넘겼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 그런 믿음들. 저거 아닌데 내 생각하고 너무 내가 살아온 삶, 들었던 거, 신념 체계 이런 거 하고 안 맞는 것들, 그건 그냥 내 거를 갖고 있었던 거죠. 그러고 나니까 이제 그렇게 시간이 10번 듣고 나서 이제서 이제 조금씩 기분이 트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 역시도 내 기준에서 못 믿을 것들이 많기 때문에 야, 이렇게 사람을 못 믿는 사람은 믿지 마라 그랬는데 거기서 뭐 나도 그런데 그렇다고 뭐 믿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은 믿을 게 아니라 내가 믿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은 저 사람 신념대로 저 사람 각자의 신념대로 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그냥 이해하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들은 진실성이 전혀 없습니다. 근데 뭐 안에 내가 진실성이 있다고 생각하지. 내 의도가 맞다고 생각을 하지. 그렇죠? 그래서 계속 의식 공부를 들으면서 기준치를 계속 봐야 될 거야. 나의 기준치. 저 사람들이 아니라 저 사람이 잘했다 잘못했다가 아니라 자꾸 내 안에서 내 기준치를 내 기준. 근데 내 안에서 생각하는 것도 업이라고 그랬잖아요. 작은 짜증이나 살인이나 똑같다. 근데 생각하는 것도 업이 되는데 말로 내뱉어 버려. 더 큰 업을 짓는 거죠. 내뱉어 버리는 건 엄청나게 더 큰 업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면서 놓아버리면 하고 스탑을 하고 내 생각이 올라온 걸 내가 알고 스탑하고 내려놓고 끊임없이 이제 이거를 나를 위해서 이제 해야 될 것 같아요. 미안 있겠네. 안녕. 바쁘다 바빠. 뭐 일찍 일어나가 새벽부터 바쁘다. 그쵸. 그다음에 또한 그렇게 사람 조종에 능한 이들이 사람 조종에 능한 이들이 부리는 속임수를 조심해야 합니다. 에고가 하는 에고의 기점으로 해서 신념이 재맥락되지 않은 거는 사람들이 신념대로 해서 그냥 사람을 조종에 능한 이들이 있다는 거죠. 거기에 속임수를 조심해라. 속임수. 그들은 우리를 화나게 만들어 자기들과 얽히게 하려는 방법으로 우리를 입씨름에 끌어올려 우리가 스스로를 변호하는 입장에 놓이게 합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깨닫는 순간 그것을 경고 신호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가 왜 난 정상적이고 품위 있는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변호해야 합니까? 우리가 스스로를 변호해야 하는 것은 내면에 품위가 없는 사람들을 상대할 때뿐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한다는 거는 자기를 뭔가 합리화시키는 거죠. 말을 많이 한다는 거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시비 거는 것은 마음속에서 세상을 안 좋게 보며 안 좋게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자기들 시각에 맞서 우리 보고 스스로를 변호해 보라고 오만하게 요구하는 것이죠. 결코 응하지 마세요.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다음 장에서 나누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8장이에요. 진도 잘 나가네요. 그렇죠? 인정스러움 대 부정함. 8장이요. 179페이지입니다. 이 장의 주제를 연구해 보면 이익은 머리에서 나오지만 정작 성공은 가슴에서 나온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이익은 머리로 계산하는 거죠. 계산을. 그래서 이익은 나오는데 성공은 가슴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이익과 성공은 차이가 큽니다. 이익을 얻고 싶으냐, 성공을 하고 싶으냐. 그렇죠? 필요하면 이익을 위해 사랑을 저버리고 편의를 위해 진실성을 굽히고 삶의 적대적인 것을 위해 삶의 해를 끼칠 수 있다는 것이 남자들의 오랜 신념입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이 특히 더 삶의 적대적인 것은 그 삶의 해를 끼칠 수도 있다는 거, 이런 믿음이 있다는 거, 그렇죠? 이런 신념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은 모든 남자가 외우고 있는 매우
세심한 옹호 체계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승리하라, 이겨라 이거예요. 승자가 다 차지한다. 사려는 사람이 알아서 조심하라. 이익을 취하고 신용은 포기하라. 이익을 위해서 신용도 포기하라는 이런 남자들의 그런 대체적인, 뭐 남자들만 그런가요? 요새는 여자들이 남성화가 많이 되어 있어서 여자들도 그 여자 같은 남자도 많고 성향이 호르몬이 분비가 좀 더 분포가 6대 4인가 봐요. 7대 3이 아니라 8대 2가 아니라 그런 분들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강인함과 남자다움에 대한 생각 자체가 이런 데다가 거기에 냉정하고 계산적이고 뭘 인정하고 무자비하고 비정하고 눈 하나 깜빡 안 하고 죽일 수 있는 능력까지 보태져 진정한 남자다움이 왜곡된 결과로 벌어지고 있는 것이 세상의 범죄들이고 그에 대해 세상은 끝없이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삶의 적대적인 것이 삶에 좋다고 믿거나 독이 되는 사상이나 감정이 사람들에게 이롭다고 믿거나 증오가 힘이라고 믿는 오랜 신념은 모두 심하게 왜곡된 치명적인 것입니다. 증오가 힘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분노를 복수심으로 올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복수심이 얼마나 많아요. 계속 아직도 화가 없어지진 않았죠. 화가 올라오니까. 아침에도 화가 올라오더라고요. 화가 올라오니 그 화는 그 분노 있잖아요. 분노 150. 삶의 관점에서는 적대적이고 신의 관점에서는 신의 관점에서는 복수하려고 하는 마음. 그다음에 감정적으로 미워하고 과정은 공격하려고 하고. 그죠? 예. 이게 200 이하에서의 삶이죠. 두려워하니까 바라는 마음과 이런 것들이 안 됐을 때 화내고 자존심 상해하고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삶인 줄 아는 거죠. 그래놓고 나는 착한 사람이야. 나는 착한 사람이야. 근원의 신념이 벗어나지 않고는 그래서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착한 사람은 세상에 없다. 저 처음에 이 얘기 들었을 때 쇼크 받았잖아요. 넌 우리 어머, 너는 그렇게 착한데, 그러면서, 너는 그렇게 착한데 소리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착한 척하는 사람만 있지, 착한 사람은 없다 그랬어요. 척하기. 그래서, 에고의 어떤 근원적인 이 신념을 바탕으로 했을 때는 두려워서 착한 척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누구랑 얘기하는데, 이 양반이 충분히 걸릴만 한데, 왜 저렇게 얘기하지? 괜찮아요. 그러는 거예요. 분명히 걸릴만 한데, 자존심 상하고 걸릴만 한데, 괜찮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괜찮지? 아니, 그 정도는 아닐 건데, 그냥 뭔가 걸릴 텐데, 저한테도 걸렸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어봤더니, 괜찮대요. 그래서, 저 사람은 괜찮은가 보다. 이제 그랬어요. 근데, 이게 괜찮은 거보다 눈치 보는구나. 도움받아야 돼서. 도움받아야 돼서 엄마의 도움을 받아야 되니까 엄마에 대해서 화가 나 있는데 말을 못하고 있는 애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 안에 있는 것들이 거기에 보이는 거예요. 엄마한테 화는 나 있는데 엄마가 잘못된 거로 버리지 않았는데 버렸지. 엄마가 날 버렸지 하는 거로 화가 나 있어요. 근데 엄마한테 잘못 보이면 엄마한테 버려지잖아요. 그러니까 착한 척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착한 척 하는 거지 착한 사람은 없다. 다 있잖아요. 예. 예. 이게 그냥 근본적으로 그냥 깔려있는 상태에서 사는 게 삶이 200 이하의 삶인 거예요. 200이. 20, 30, 50, 75, 100, 125, 150, 175. 다 외우셨죠? 여기 어제도 들어오신 이희명님이 계세요. 그쵸? 이거 의식치도 외우세요. 여기 들어오시면 숙제 있어요. 이윤미님도 외우셨나요? 문기님 외우셨어요? 외우셔야 돼요. 네, 다 외우시면 여기 박지영님 의식지도 있네요. 아마 반짝방에 초대되셔서 있을 겁니다. 매일 올려주시는
매일 컬러풀하게 올려주시는 의식 지도가 있습니다. 다 외우시고 저 사람들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의식 지도에서 나를 보는 거예요, 자꾸. 이게 왜 화가 나지? 화가 나는 거예요? 왜 화가 날까? 뭔가 화가 나는 두려움이 있구나. 이게 화가 나는 거예요. 외부에서 보이는 거로 화가 막 나는, 그러니까 화가 난지 몰라요. 근데 외부에서 본 것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그 화가 저기가 아니라 딴 데 어제 A, B, C가 있어. A가 B가 되고 B가 C가 돼.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야. A는 있었고 B가 있었고 C가 다른 데서 그냥 이렇게 가져온 거라는 거죠. 지금 상황 때문에 화가 난 것이 아니라 화는 저 위에 있었던 게 온 거고 그 상황은 있을 것들이 있었다. 자, 이게 분리가 돼야 되는데 우리는 밖에서 보이는 게 연결되잖아요. 자, 화가 뭐가 이제 두려운 게 있어서 그렇구나. 읽으면서 이제 찾아지네요, 이제. 그 책을, 반짝방 시간은 저에게 도움이 되는 시간이에요. 저한테 도움이 되는. 아, 그것 때문에 좀 화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구나라는 게 이제,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그 치명적인, 왜곡된 치명적인 것이 에고의 근원적으로, 에고가 하는 거죠. 왜곡된 치명적인 척하고 괜찮은 척. 제가 이 수업 딱 들으면서 제가 이 23년 동안 한 이 제가 너무 좋아하는 이 사업을 1년 쉬었을 때 척하고 살다가 괜찮은 척, 똑똑한 척, 불안한데 안 불안한 척, 막 이러고 있다가 기절을 했잖아요. 그냥 8년을 하다가. 그냥 10년째 막 기절을 한 거예요. 있던 거 다 안간힘 쓰고 쓰다. 예.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믿는 이들에게 말뿐인 감탄사를 던질 수는 있어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솔직히 그들을 흉물로 여기거나 인간의 가능성이 기괴한 모습으로 망가진 예로 여깁니다. 이들은 공상과학 영화에 나오는 사악한 존재와 같습니다. 사악한 존재와 같다는 거예요. 사악한 존재와 같다. 척하면서 살았던 것들이 사악했던 거예요. 갑자기 재채기가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애고는 술 취한 원숭이 같다 그랬거든요. 기복이 그냥 엄청나게 심한 거예요. 기복이 심한 거죠. 기복 자체가 막 심해요. 이 참나로 이 마음에서 완전 벗어나기 전에는 계속 기복이 심해요. 거기서 기복이 이제 심한데 이렇게 가느냐 파장이 약간 이제 이렇게 예전에는 막 이랬던 게 이제 완만하게 이제 이렇게 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공상, 망상, 환상, 공상과학 영화에 나오는 사악한 존재. 그래서 야, 어제 선생님 기가 막히대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귀신 같으신지 몰라요, 선생님이요. 귀신. 안 보이는데 뭔가 귀신이 아니죠. 신 같은. 어제 강의 듣는데. 아니, 어떤 분이 계신데 그분이 압이 엄청 찼었어요. 제가 볼 때. 압이 엄청 찼거든요. 그 압이 차신 게 보이셨나 봐요. 그거를, 아니, 어떻게 귀신같이 그렇게 아시는지 몰라. 나 어제 깜짝 놀랐네. 압이 꽉 차 있었어요. 왜 압력밥솥에 압력이 막 꽉 차 있었는데 그 에너지가 느껴지셨나 봐요. 다른 질문을 하는데 압을 왜 압력밥솥 치카치카 해서 막 이 압이 꽉 차면 막 치카치카 하는 게 그게 이제 느껴지셨는지 그걸 톡 쳐가지고 칙 하고 압력을 빼시는 거예요. 와, 귀신같이 하셔가지고 압력을 진짜 왜 톡 치면 칙 빠지잖아요. 압력이 꽉 찼다가 치카치카 막 하다가 어제 수업 중에 이렇게 그 질의응답 하시는데 야, 이제 저는 그분이 압력이 엄청 찼는데 저거 어떡하지? 이제 이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톡 쳐가지고 치 빼시대요. 귀신 선생님. 어제 하여튼 음, 신기했습니다. 네, 수업을 들으면서. 그러니까 압을 안 빼잖아요. 그 사악한 존재와 같아지는 거예요. 사악한 존재가 되는 거죠. 압을 안 빼면. 이 빠져야 되거든요. 에너지, 감정적인 부분들. 네. 이제 그렇지만 우리도 사업을 할 때는 삶의 적대적인 것을 세심하게 합리화해서 정당화하려는 그것을 지지할 수 있다고 느낍니다. 우리도 사업을 할 때는, 그쵸? 그래서 이런 신념에 오래도록 설득력을 제공한 생각들을 살펴봅시다. 이렇게 적대적인 것에 세심하게 합리화하면서 정당화시키고 살았죠. 아마 이거를 모르면 계속 정당화시키고 사는 거예요. 근데 요새 이제 조금 편안한 게 너무 웃긴 게 이제 저희 남편이 이제 그 오랜 시간을 기다리다 이제 같이 듣잖아요. 근데 전보다 이제 기분이 조금 열린 것 같아요. 안 듣는 척 하면서 이렇게 듣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데? 그리고 묻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웃겨갖고, 야, 이 양반이 뭐가 들어가긴 들어가는가 보다 하면서, 아이고, 적대적으로 면 자기가 옳고 자기가 맞고 막 이게 얼마나 강한데요. 근데 신기한 거 있죠. 물어요. 이럴 땐 이런 건 괜찮은 거가? 하면서 이러고 막 묻더라고요. 그래서 신기한 걸 경험을 합니다. 이 의식 공부를 들으면서. 그래서 오랫동안 설득력 있게 제공을 한 거죠. 이런 신념, 나의 신념 때문에, 어릴 때 3살 이전의 신념 때문에 아주 그 설득력 있게 갖고 있더라. 그래서 가슴에 바탕하는 것은 물렁하거나 나약하거나 남자답지 못하거나 취약한 것이며 얼간이 귀 얇은 사람, 겁쟁이, 공, 호구나 그렇게 한다는 생각도 그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런 신념으로부터 이제 비롯된 것들이 이런 얘기를 들을까 봐. 그렇죠? 이런 생각은 약점과 강점을 구별 못해 헷갈리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잘 따져보면 인정스러움이 강점이고 무정함은 오히려 약점일 수 있습니다. 아까 이익을 얻을 것이냐, 성공을 할 것이냐가 구분이 되지 않으면 신념을 바탕으로 해서는 모든 게, 저도 그래요. 아직 저도, 아직 저도 제가 하고 나서 뭔가 있잖아요. 얘기하고 나서도, 이거 이 진심이 덜 나왔나? 왜 저렇게 반응이 없지? 그 또 보는 거예요. 야, 그 진심이 덜 나왔나? 그럼 요 밑에 또 뭐가 있지? 또 다른 의도가 또 있었나 봐. 막 이걸 제 의도를 더 깊은 의도 밑에 또 다른 의도, 저의 의도를 또 보는 거예요. 이게 의도가 또 작동이 되네. 야, 이거 근본적인 그 두려움이 완전히 놓지 않고 엄마에 대한 게 완전히 해결되지 않으면 그 의도 밑에 또 의도, 많이 좋아졌는데도 의도 밑에 또 의도가 또 있어요. 또 있는 것 같아요. 착한 척하고. 그 의도가 또 있구나. 그 의도가 또 있는데, 그게, 내가 내 의도가, 예, 그 밑에 있는 또 그 의도 자체가 제가 이제 보는 거예요. 야, 의도 밑에 나의 의도를 제대로 안다면, 야, 이게 이제 좀 더 해결을 더 해야 될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자존심 상하고, 이제 이런 에고가 끝판왕으로 막 달리는 게 또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 두려움을 근거로 해서 나오는 의도와 포장된 그 의도 위에 또 의도가 또 있는 의도가 계속 나의 의도 완전 두려움을 쫙 이렇게 그러니까 해결했다고 해서 와 하고 다 해결되는 게 아니라 그 층층이 그냥 이렇게 해놓은 의도 나의 의도가 또 있다는 거죠. 하나 베낀다고 다 되는 건 아니네요. 뭐 한생 가기 전에 이거 계속 베끼고 있으면 뭐 좋아지겠죠 뭐. 계속 의도가 또 있는 거를 또 느꼈어요. 이게 그랬구나라는 의도가 또 있어요. 뭔가 내 두려움 때문에 그냥 적당하게 했네라는 생각이 또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잊고 있는 것은 모든 용기는
가슴에서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용기는 가슴에서 나오는 거야. 가슴. 가슴은 참나, 진짜 사랑을 기점으로 하는 건데, 신념이 있을 땐 자기가 사랑인지 의도가 뭔지 몰라요. 그 강도 자체가. 의도가 자체가. 나의 신념으로 보는 의도가 맞아요. 그래서 각자의 생각은 옳다, 맞다. 각자의 생각은 자기 기준이기 때문에 다 맞는 거죠. 그래서 기준이 없으면 자꾸 왔다 갔다 하죠. 음. 저도 그래요. 계속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계속 들으면서 기준을 또 보고, 기준을 또 보고, 또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가슴에서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단호한 용기는 사자의 심장처럼 강인합니다. 어떻게요? 단호한 용기는 사자의 심장은 정말 강인해서 정글의 왕이라고 하죠? 사자가. 정글 속에. 정글은 200 이하의 의식의 상태가 정글 속이거든요. 언제든 공격받을 수 있어서 공격하려고 하는 정글, 그렇잖아요. 사자가 사는 곳, 정글, 200 이하인 거야. 그래서 거기에서 진짜 내가 죽지 않으려고 하는 사자의 그 엄청 제일 왕이잖아요, 정글에. 그 심장처럼, 그 심장처럼 강인함을 단호한 용기로 내가 내어줄 수 있어야 되는 거. 가슴으로 할 수 있는 거. 그게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윈스턴 처칠이 제2차 세계대전을 맞아 원칙을 바탕했을 때, 그 원칙은 여러분들의 신념의 원칙은 아직은 저도 제 신념의 원칙이 맞나 틀리나 뭐지? 내 의식에 뭐가 걸리지? 뭐가 계속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그를 물렁하거나 나약하다고 비난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사자의 심장을 드러내 무슨 일이 있어도 원칙을 고수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편의를 택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자의 심장처럼 강인함을 지키는 거, 단호한 용기라고 그랬거든요. 네, 그래서 어, 어쨌든 원칙이 있어요. 원칙은 나의 신념대로의 원칙은 자꾸 왔다 갔다 해요. 그 신념은 두려움을 근거로 한 거기 때문에. 두려움을 근거로. 그래서 두려움을 근거로 하는 것은 아직 내 단호함은 신념이라서 아직은 에고를 기점으로 한 것이라서 끊임없이 의식 공부를 들으면 선생님은 계속 신념이 없어진 상태에서 선생님은 계속 의식이 상당한 높은 곳으로 올라가 계셔요. 원칙이. 근데 너무도 정확한 거예요. 네, 그래서 원칙을 내가 어디다 둘 것이냐. 선생님이 얘기해 주시는데 둘 것이냐. 나한테 둘 것이냐. 그걸 계속 이렇게 주파수를 좀 맞추면 굉장히 행복한 삶, 부자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음성어 해제시켜 주시고요. 내일 6시에 다시 만나 뵙고요.